나이는 벼슬도 숫자도 아닙니다.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해도 누구도 나이는 못 속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81살 먹은 바이든 후보 교체설이 나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나갈 바이든을 교체해야 된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퇴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그 부인이나 아들 바이든이 결정하기를 바라고 판단하면 따르겠다. 그런 자세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진 사퇴할 것인가 아니면 자진 사퇴는 없을 것인가 그것을 놓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 정치, 경제, 문화 영향 안 미치는 것이 없죠. 요즘 주식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미국 주식시장의 식민지, 속국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아침 일찍이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는가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도 미국 시장이 어떻게 시작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할 정도니까. 그러니 미국 대통령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유럽에도 어떤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죠. 당장 달러라는 것 자체가 이자라는 것 자체가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든 이 81세 바이든 과연 자진 사퇴할까요? 자, 나이를 자기가 객관적 사실이지만 나이는 나 안 들었어. 그렇게 나는 괜찮아. 정신승리법에 의해서 자기 나이를 부인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부인할까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왕은 죽일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자, 지금은 전제국가, 절대 왕정 국가는 아니죠. 물론 대통령제인데 왕과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죠. 권력을 많이 쥐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옛날로부터 왕은 죽일 수 있지만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니까요. 한반도에 나라, 부족국가, 고대국가 쭉 해서 지금까지 나라가 수천 년 지속되어 왔는데 이 수천 년 지속된 한반도에서 왕으로 역할한 사람이 한 340여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든가 아니면 반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은 있지만 저도 스스로 내려왔다는 사람, 그 왕을 바꿨다는 그런 예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내려온 지자체 단체장 들어봤습니까? 그런 소리 못 들었습니다. 70세 넘으면 75세 넘으면 운전면허 위험하니까 사고 날 우려가 있으니까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시오. 그런데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한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권력의 자리에서 권자에서 물러난 사람은커녕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권한, 그 면허증 그걸 스스로 반납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손아귀에 있는, 잘하면은 미국 권력을 쥐게 생겼는데 바이든이 물러나겠습니까? 물러나지 않아요. 아니 진짜 스스로 물러나는 임금이 없다고? 태조 물러나지 않았는가? 아니에요. 이방원 그 왕자의 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그 아들 정종한테, 그 다음에 정종은 바로 또 태종한테 물려줬죠. 억지로 물러난 거예요. 그 물러나가지고 태종과 정종이 정치하는, 다스리는 그 한 10여 년 동안 태조는 아마 이 백전노장 태조는 가슴이 탔을 겁니다. 그래서 하몽차사란 말도 생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태종이 조선시대에 유일하게 임금 27명 중에 51살 때 왕위를 세종한테 물려줬습니다. 이건 자진해서 물려준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자기가 물러나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자기는 어찌 보면 평가를 못 받는, 성군으로 평가를 못 받는
아니 아주 악독한 임금이라고 평가받는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근데 그 호가 자가 유덕입니다. 유덕. 덕을 남겨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태종이 말년에, 이방원이 말년에 자기 자는 되게 성인 될 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이 덕을 끼치라, 덕을 남기라 이렇게 지어줬는데 덕을 끼치기는커녕 악을 끼쳤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지, 짐은 덕이 없다. 덕이 없다는 소리를 외쳤다고 해요. 나이 들면 철이 드는 측면이 있죠. 되게 나이 들면 철 들고 철 들자 죽는다고 하잖아요. 저승열차는 철 들 때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태종은 일찍이 51살이면 88 때거든요. 55살에 붕어했으니까. 그러니까 세종을 성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권은 그나마 쥐고 뒤에 물러나서 상황으로 지켜본 거예요. 영조 같은 사람은 68세에 즉위한 지 38년이나 되는데 사도세자, 그 아들이 세자가 무려 27살이나 되는데 뒤지에 가둬서 죽였잖아요. 이 권력의 속성입니다. 권력은 자녀하고도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는 것인데 지금 바이든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나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와 경쟁하고 있는 이 트럼프는 얼마나 나이가 됐냐? 역시 78세예요. 자, 81세 바이든 81세, 그리고 트럼프 78세, 3살 차이예요. 어찌 보면 50보 100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트럼프의 인기는 아주 높이 올라가겠죠. 자, 신체적인 측면, 심리적인 측면, 그 정신적인 측면, 나이는 못 속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경무에 시달리면서 어떻게 그 대통령직을 수행했을까? 오죽하면은 러시아의 푸틴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를 혼동했다고 하잖아요. 그나마 실력도 없다. 건강도 의심스럽다. 그렇게 나이든 이 바이든에 견줘서 3살이니까 별 차이가 안 난다고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에 얼마 전에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 피격 사건 이후에 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신의 가호를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그 가점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인기가 상승해가지고 폐색이 짙어지는 차원에서 바이든의 그 민주당 의원들이 바이든의 교체설을 들고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은 죽일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대통령도 누가 끌어내리겠습니까? 지자체 맛봐도 스스로 물러나는 사람 없다니까요. 난 나이가 많아서 내가 이 직위를 수행하기에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사람 봤나봐요.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는 바이든과 함께 대통령을 한 번씩 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력이 맛있다는 걸 압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거의 대통령 된 듯이 의기양양하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널뛰기처럼 미친 아이 널뛰듯 한다고 하잖아요. 뭐가? 주식도 그러고 정치도 그러고 외교도 그러고 막 이렇게 변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주식 방산주다, 조선주다, 바이오주다, 전통적인 어떤 전기, 건설, 기계, 이런 쪽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반도체다, 2차 전지다, 중국 관련주다, 이런 것들은 또 침체기. 물론 지나가는 거겠지만, 이 또한 지나가겠지만, 아무튼 그 입에 한국 주가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에 영향력을 많이 미치잖아요. 의연한 어떤 그의 피격 사건 있을 때 그 자세, 그걸 이재명 그때 사고 때 피습 사건 때 그때 자세하고 견주잖아요. 그대로 드러눕는 이재명과 그냥 일어나서 이 얼굴에 피가 흐르는데도 파이트를 외친 이 트럼프가 대비된다고 하잖아요. 어떤 차원에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죠.
정치 후원금도 막 쌓이죠. 잇따라서 여기저기서 뭐랄까 그 힘을 보태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정말 이제 대통령 당선된 듯이 대통령이 되려고 종횡무진 뛰어다니죠. 전혀 그 피습 사건에도 위축되지 않고 참 역시 그 담대한 면모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능력인데 사실은 나이도 속일 수가 없는 거죠. 바이든과 트럼프는 둘 다 이렇게 백전노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성과로 평가를 해요. 경험에 가산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대결했던 다른 대선 후보들이 탈락한 거죠. 그리고 그 지금 한국에서도 대표를 뽑고 있죠. 국힘의 뭐 그 원희룡이다, 한동훈이다, 나경 누군가요? 그다음 윤 이렇게 후보들이 나왔고, 그다음 민주당에서도 뭐 저 김두관이다, 이재명이다 이렇게 최고위원을 뽑고 또 대표를 선발하려고 하는데, 참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이 미국의 백전노장에 견주면 역시 좀 경박단산 측면이 있죠. 국힘의 유력한 그 후보라고 하는 한동훈도 보면 참 정치로서는 뭐 애송이죠. 50대인데 정말 그 견문도 좁고 지식도 그 검사해가지고 어찌 보면 뭐 대롱을 하늘을 본 듯이 살아온 거죠. 그리고 태어난 것도 뭐 우리나라 상층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찌 보면 두루두루 알지를 못하죠. 그 물론 이제 상층부에 태어난 이 트럼프는, 그러나 그가 스스로 차고 나가면서 사업도 해보고 정치도 해보고 협상 전문가로서 또 방송 진행자로서 어찌 보면 자충우돌 살았거든요. 거기에 견주면 참 우리나라 대표로 나선 사람들은 왜 그런지 우리나라를 비하 안 해야 되는데 좀 시원찮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요. 같은 정치인으로 견준다 하더라도. 아니 같이 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당선된다 하면은 그들이 대선 나가지고 대통령 된다고 하는데 깜이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재명도 그렇고 한동훈이 유력하다고 하는데 한동훈도 그렇고 참 시원찮은 측면이 있죠. 그러나 하여간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뭔가 말로 뽑는 게 아니라 발을 보고 성과를 보고 뽑아야 되는데 주식만 하도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제약 바이오 해가지고 무슨 비만 치료를 만들겠다 하면 그걸로 올라요. 미국은 뭐 만들겠다도 있어, 만들어 내놔, 그 다음에 오르거든요. 그게 맞죠. 성과를 보고 평가하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성과를 내겠다 하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정치 사기꾼한테 속고 주식 사기꾼한테 속는 측면이 있죠. 말장난꾼이, 한동훈도 어찌 보면 뭐 언어 유희 말장난꾼이라고 볼 수 있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는지 뭐 시험 봐가지고 시험은 잘 봤겠죠. 그 다음에 검사로서도 능력을 발휘했다는데, 그쪽 세계는 일반인과는 모르는 거고 정치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면 뭐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람의 이 말장난에 속아서, 언어 유희에 속아서 그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들도 꽤 있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미국은 이렇게 백전노장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사람 평가하는 게 성과를 보고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식과 경험을 중시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빨장난 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랄까 그 사람이 하려고 보는 거예요. 그 윤석열도 어찌 보면 그래서 뽑힌 측면이 있잖아요. 물론 뚝심 있게 뭐 의료개혁을 한다든가 이번에 그 원전 수주를 한다든가 이런 걸 보면 문재인보다는 뭐 훨씬 성과 측면에서 낫긴 나은데, 그래도 자충우돌하는 걸 보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 그 정무감각이었고, 정치 경험이 짧았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 보는 눈이 그래서 또 인사에서 좀 터덕거리고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경험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런 그 나이 든 사람의 한계도 많지만은, 정치가 사실은 어찌 보면 정신노동이고 감정노동이긴 하지만 그런 그 다양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짧은 거예요. 문재인 뭐 말할 거 없고 박근혜 역시 말할 거 없고,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저력 있는 백전노장이 안 나오는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첫인상 보고 말 듣고, 물론 신원서판 말 중요하죠. 몸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죠.
글씨 쓰는 거라든가. 그 신원섭한 당나라의 그 인물 평가하는 그 기준에서도 봐도 굉장히 표피적이고 표면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사람이 이면과 내면을 읽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나이도 너무 많으면 좀 문제가 있죠. 체력에서, 지력에서, 내력에서. 그러나 나이가 너무 젊고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의 그 판단 기준을 말해 두면은 좀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 있는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가 보니까 주식시장 한 1년 뭐 반도 안 되는데 보면 사기꾼이 들끓는 것 같아. 들끓는 것 같아. 그런데도 사기꾼도 나무랄 수 없는 게, 그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도 많고 통조자도 많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 영역 말할 것도 없죠. 정치 영역 뭐. 예,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미국 대선 후보 교체설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의 정치와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하면서 나이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